엄마들의 놀이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내둥이 엄마 남인선입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11년 6월 25일이 제가 신랑과 함께 성경에 손을 얹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서약한 날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이 터졌던 그날이 제 인생에도 가장 치열하고 기나긴 전쟁의 시작이 될 줄은요. 결혼하고 몇 달간 저희 부부는 정말 꿈같은 나날들을 보냈지만 눈에 콩깍지가 떨어지면서 서로 다른 환경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충돌이 삶의 곳곳에서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부딪히고 싸우면서도 얼굴 마주보며 산지 벌써 10년. 이제는 척하면 착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부부싸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랍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난 남편이 여보, 내가 할 일이 좀 많이 밀려서 지금부터 일 좀 할게. 그러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살짝 속이 상했죠. 평소에도 전업주부인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터라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무조건 설거지 담당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인데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내가 화가 났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 신호란 다름 아닌 헹구고 난 그릇을 식기대에 콩 하고 세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기를 몇 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나오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 일을 지금 꼭 처리해서 보내줘야 하는 거라서 설거지는 그냥 둬. 내가 나중에 할게. 그렇게 말로 때우고 돌아서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저는 돌직구를 한 방 날렸습니다.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대꾸도 않더니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도록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되어서야 출근 복장을 하고는 현관을 나서더군요. 그때서야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전제품을 손보거나 물건을 고치는 일을 할 때면 이 남자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설거지도 아이들 시키는 것도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하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찡 울렸습니다. 남편의 카톡이었어요.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집에는 별일 없지? 그 짧은 한 줄의 글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남편은 계속 카톡을 보냈어요. 여보를 위한 굿뉴스가 하나 있어. 퇴근해서 말해줄게. 저녁에 봐. 하트까지 뿅뿅뿅 넣어서 온 그 카톡을 보며 남편이 말한 굿뉴스, 기쁜 소식이 뭘까 내심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퇴근을 했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남편은 씻고 저녁 먹을 생각도 않고 회사에서 있었던 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출근한 남편은 종일 책상에서 꼼짝도 않고 밀린 일을 처리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특히 남편은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서 감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 편인데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긴 하지만 부부싸움의 여파가 마스크를 뚫고 그대로 윗분들께 전해졌나 봐요. 그런 남편을 유심히 지켜본 상사분이 회의실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네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네. 아내랑 설거지 때문에 잠깐 싸웠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흔히 있는 부부싸움거리라 별 생각 없이 자초지종을 말했다는 남편. 상사께서는 알겠다고 하고 남편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일을 계속했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 그 상사분이 다시 남편을 따로 호출한 거예요. 자네 아내가 가정주부라 혼자 벌어 자식 넷 키우려니 힘들지? 아닙니다. 내가 들어보니 설거지 때문에 싸웠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내가 남편 수입이 적어서 화가 난 것 같아. 네? 아닙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들어보니 알겠구만. 솔직히 난 자네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게 많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집에서 독박 육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네. 그래서 말인데 윗분들과 상의해서 자네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기로 했네. 이번 달 월급날은 지났으니까 오늘 당장 그 20만 원 받아가게. 남편은 정말 벙찐 기분이었다고 해요. 전화위복이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받자마자 신이 난 나머지 당장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것이었어요.
부부싸움을 했다고 월급이 올랐다니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요? 그렇게 간만에 부부싸움은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부싸움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싸우고 나서 보면 저희 부부 사이는 전보다 한층 더 돈독해져 있거든요. 무난돌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리저리 구르고 부딪히며 둥근 돌로 다듬어지는 동안 우리들 마음에도 하나 둘 추억이 쌓인답니다. 네, 오늘 안방극장은 부부싸움 끝에 월급이 오르다니 라고 제목 붙여보고 싶은 사연이네요. 내둥이 엄마 남인선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사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아니, 부부가 10년 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 하다가도 월급이 오른다. 아, 세상에. 이 상사분이 여자셔서 그런지 와이프 입장을 잘 이해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어떻게. 맞아. 지난주 사연과는 비슷한 듯 다른 사연이긴 한데 여기도 원래 주말에는 남편분이 늘 하시다가 네. 이날 하루 삐끗하신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사연이 공감이 더 많이 가네요. 특히 남편이 화가 나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고요. 우리 남편은 뭐 평소에도 그렇지만 화날 때는 더 방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진짜 많이 싸웠어요. 남편들이 그 자기만의 공간을 그렇게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한다는데 다들 그런가 봐요. 근데 뭐 누구나 자기 공간을 원하지 않나요? 저도 원합니다. 근데 저희 집 남편도 방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름에 좀 많이 더우니까 에어컨 때문에 밖에 좀 나와 있더니 다시 선선해지니까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뭐 거기 꿀 발라둔 것도 아닌데 어쩜 그리 방이 좋은지. 아, 그 집도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 인선 씨네는 네. 평소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게 남편분이 오늘은 내가 이 일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일반인 저희 집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4명이에요. 네. 지난주는 5둥이었거든요. 우리 정말 다둥이 엄마들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많겠죠. 아니 정말 둘은 뭐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 것 못 같아요. 내밀어요. 아니 근데 넷이면 진짜 애 넷을 엄마 혼자 돌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아니 어떤 분은 뭐 남편이 노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건데 좀 이해해주지 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애가 넷이면 진짜 엄마는 직장 안 다녀도 직장 다니는 거 이상으로 더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진짜 힘이 들잖아요. 평일에는 그렇다고 쳐도 진짜 주말에는 이거 같이 해야 합니다, 진짜. 솔직히 출근이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저 말고 우리 작가가 그랬어요. 우리 작가 좀 공감이 되네. 우리 작가 주말을 빨리 이렇게 보내버리고 싶은. 예. 자, 아무튼 이제 계약하긴 했지만 계약하면 뭐 하나요? 전면 원격 수업인데. 그러니까. 아이 넷과 그 하루 종일 어디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종일 너무 힘들죠. 아무리 아이들과 재밌게 보내고 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밥 해먹고 치우고 앉을 사이도 없이 또 어질러둔 거 치우고 그러다 보면 또 밥 먹을 시간 오고 먹고 치우고 설거지만 해도 얼마나 많아. 정말 주말에 남편의 설거지하는 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저희 남편이 업로를 안 듣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좀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강제로 듣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진짜 엄마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힘든 거 남편이 좀 알아주면 그나마 힘이 나는데. 맞아. 인선 씨네도 전날엔 두 분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 일 때문에 방에 들어간다 양해도 구했고 설거지 뭐 두라고도 했지만 전에도 그랬겠지. 나중에 한다고 하고는 안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한다고는 한다는 사람 못 봤다고. 그 말에 또 남편은 미안한 표현을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유 참 정말 부부싸움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순간의 감정으로 진짜 많이들 싸우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어떻게 또 결혼식을 또 6.25에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하필이면 6.25야. 그러니까 뭐 10년째면 저희랑 뭐 연차가 같은데 얼마나 많이 싸우고 화해하고 그랬겠어요. 맞아. 근데도 그 설거지 그 하나로
또 싸움이 되는 게 부부더이다. 진짜 그래요. 아니 제가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 연예인이 이제 배우자를 지금 새로 고를 수 있다 하면 그래도 지금의 부인이랑 살겠냐고 물으니까 뭐 살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평소 이분이 뭐 다정한 이미지의 그런 연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게스트들도 막 놀라면서 진짜냐고 혹시 아내가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 남자 연예인 분이 하시는 분이 아니 여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제야 서로 맞췄는데 다른 여자랑 살면 이 전쟁 같은 삶 다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고 그걸 했던 게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완전 공감되네. 너무 공감돼 진짜. 아니 뭐 좋아서라기보다 그 전쟁을 또 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큰 건 거잖아요. 사실 부부라는 연을 맺고 살다 보면은 네.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나요? 맞아요. 친한 친구랑도 뭐 같이 살면 인연 끊는다고 살지 말라는데 그렇죠. 인선 씨도 뭐 처음에 얘기했지만 콩깍지가 벗겨지면서부터 다른 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그렇게 또 싸우면서 또 맞춰가고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정민 씨는 뭐 콩깍지 언제 벗겨졌어요? 벗겨지고 제일 먼저 내가 이걸 못 보고 있었네. 느낀 거 있어요? 콩깍지 전 아직도 안 벗겨진 것 왜 같은데. 그러세요, 진짜? 진짠데. 그렇군요. 솔직하게 콩깍지 언제 벗겨지냐 얘기하려면 너무 슬퍼져서. 그런 거구나. 슬퍼져서 안 벗겨진 걸로. 그렇게 해요, 그냥. 네. 아니, 농담이고요. 제가 예전 신혼 때를 기억해보면, 뭐 신혼 때야 뭐 당연히 별로 안 싸웠지만, 근데 저는 뭐 신혼도 신혼이지만 애를 낳고 나서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애를 낳으면서 뭔가 마음이 힘드니까 맞아.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도 콩깍지가 한 3년 이상은 간 것 같아요. 진짜요? 못 믿겠는데. 뭐 지금도 살짝은 씌워져 있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요? 그거 더 못 믿겠는데. 아니 콩깍지 뭐 본드로 붙이는 거요? 아니 근데 3년은 가더라고 진짜로. 진짜요? 진짜 감사할 일인 거죠 사실. 그러네요. 근데 한 10년 살면 크게 싸울 일은 없어도 그래도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싸우면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 좋을 수만은 없지. 뭐라도 싸울 일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찌 해결하고 어떻게 맞춰가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6.25 전쟁은 남북이 갈라섰지만 부부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 근데 요즘은 그 순간의 감정들 때문에 남북 전쟁처럼 많이 갈라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생각은 12번도 하잖아요. 진짜. 맞아. 저도 한 100번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순간을 또 잘 넘기면 맞아. 넘기길 잘했다 하잖아요. 맞춰가다 보면 그 뒤에 더 끈끈하게 또 부부의 정이라는 게 만들어질 텐데 물론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이 많이 갈라져서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모두 조금만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사해야 하면 조금은 좀 덜 싸우고 또 서로에 대한 섭섭함도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죠. 맞아. 결혼은 적게 하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혼율까지 높아지고 있으니까 참 가슴 아프네요. 물론 이유는 다들 있겠지만 힘든 그 순간을 견뎌내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선 씨가 이게 결혼을 6.25에 하셔가지고 이야기가 어찌 이렇게 돌았네요. 사실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좋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기분 좀 괜찮아질 때 있거든요. 신혼 때 뭘 해도 좋았고 맞아. 아이를 가졌던 뭐 그 첫 순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부모가 됐을 때의 순간 그 부부로 살면서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진짜 많을 텐데 그런 걸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리셋하는 기분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 진짜 좋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는 거. 서로 적어가지고 막 적으면서, 바꿔서 읽어보고 막. 우리 이때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맞아요. 진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리셋하고 더 잘 살아보고 이거 진짜 너무 그쵸, 좋은데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싸움에 꽂혔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실 뭐 설거지로 싸우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월급 인상으로 리셋은 자동으로 됐을 것 같고요. 어찌 그 상사분이 그날 아침에 그 남편분의 그
불편한 심기를 읽으셨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러면 보통 혼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너무 신기해. 그 상사분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도 궁금하고 그 설거지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에 월급이 20이 올랐다는 게. 맞아. 뭐 지연해도 이런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그 달에 보너스도 아니고 매달 주는 월급이 20만 원이 올랐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이면 사실 되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동화 같지 않아요? 맞아. 아니 부부싸움의 끝이 월급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부럽네요. 아이고. 이런 거라면 부부싸움 맨날 할 수 있는데. 아니 남편이 뭐 월급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수도 있지만 월급 안 올랐어도 저는 사과했을 것 같아요. 인선 씨네 남편은 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표현의 정도의 뭐 그런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10년의 세월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인선 씨도 다음날 출근하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종일 어쩌나 마음 졸이고 있었잖아요. 부부의 마음은 이렇게 전달이 되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그 월급 아니어도 사과는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월급이 올랐고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너무 큰 역할이야. 상사분의 마음이 막 느껴져. 사실 상사분도 그날 하루 설거지 때문에 부부싸움했다고 월급을 올려준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언젠가 이렇게 남인선 씨의 남편분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언젠간 올려주고 싶은데 그 시기를 참 너무도 적절하게 잡으신 것 같네요. 물론 저의 추측이지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적절하게 올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감사하네요. 그 상사분한테. 맞아. 아니 정말 타이밍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살짝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출근을 한번 해볼까 뭐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마요. 또 밑줄 본전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요. 왜 그렇게 인상 쓰냐고. 집은 집이고 회사는 회사지. 왜 그러냐고. 그러죠. 그럴지도 몰라요. 난 혼날지도 그러다 잘리면 어떡해요. 안 되겠다. 다 같은 상사가 아니에요. 안 되겠다. 이 집은 원래 오를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어. 그래요. 난 그냥 열심히 살겠어요. 네. 부장님 존경합니다. 자, 우리 인선 씨는 설거지 부부싸움 덕에 우리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날 저녁 만난 거 사드셨을 것 같은데요. 해피엔딩이어서 저희도 해피엔딩입니다. 정민 씨 기분 그대로 해피하게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오늘은 작은 부부싸움이 본의 아니게 월급 인상으로 이어진 아주 해피한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연 끝에 모난돌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리저리 구르고 부딪히며 둥근 돌로 다듬어지는 동안 우리들 마음에도 하나둘 추억이 쌓인답니다 하셨는데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만 흘러간다면 모난돌이 둥글게 다듬어질 일도 없잖아요. 오늘도 하나 둘 쌓이는 추억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싸울 일 생기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까운 추억들 그냥 기억으로 날리지 말고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놀이터에 아름답게 간직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엄마들의 놀이터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도 하시고 채팅창으로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남인선 씨가 신청해 주신 곡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 듣고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